가난이 현실이고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보다 뱃일을 선택했지만 가족을 위한다 시작했던 뱃일이 어느 순간 고통의 화살이 돼 가족에게 시련이 돼버리고 마는데. 하지만 독한 독심 하나로 굳건히도 시련을 이겨내고 바다에서 황금을 낳게 된 마린 부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해는 지금 더위 잡아주고 돈 벌어주는 보약돌로 풍년이라 봄날 몸보신 위에 찾는 손님들 맞이로 바쁘다는데, 서해의 명소 중 숨은 보석 강화도.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에서 돈 벌리는 서민가부의 풍미가 솔솔. 자, 그럼 찾아가 보기로 하자고. 출발! 일단 찾아왔는데 바쁘다는, 돈 벌린 날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조용하다. 잘못 찾아온 건지 아님 나를 잘못 잡은 건지 강화도 구석구석 일일이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강화도에 소문난 부자가 있다는데요? 라고 말이지.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강화도에 소문난 부자가 있다는데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오리에 사는 윤영달 씨 같은데? 그래 왜 부자예요? 그래도 배부리면서 회식하면서 좀 아마 성공했다 그러죠? 두 분이서 부동맞게 배에 맨날 나가셔갖고 이것저것 잡아갖고 오시더라고요. 놀랬죠? 왜요? 우리는 농어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집은 농어가 수족관에 완전히 꽉 찼으니까. 그 유명한 뭐요? 저기 선착산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거기 가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별수 있나 일일이 그 유명하단 배 이름을 찾아볼 수밖에. 있다! 게다가 헐! 사람도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선장님이세요? 네. 여기 강화도에 소문난 부자라며요. 소문난 부자가 소문난 가난한 사람이시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유, 부자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부자가 아니지, 가난하지. 아유, 그 배부린 사람이 서민이지 부자가 어딨어. 오늘의 주인공 서민 윤명달 씨. 가꾸는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요. 가게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조사로부터 물려받은 땅 받은 사람 부자지만 우리는 그냥 배만 쓰는 사람들은 부자가 없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절대 따라오지 말라 쐐기를 박지만 저희는 독하게 따라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아까 그 선착장? 제작진을 따돌리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배에 오르는 뒤용. 선장님, 여기 저희들 제작진 배 좀 태워주시죠. 여기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도 좀 태워주세요. 절대 안 돼. 이거 큰일 나요. 여기. 따라만 다닐게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조심하게 있으면 괜찮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앉았으면 조심해야 돼. 아주 위험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무틀 떠나왔으니 이젠 제작진에게 완전히 포위된 영달 씨 부부. 서민 갑부의 변모.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고. 배를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나 보네. 고기잡이 배를 여자 몸으로 20년? 게다가 또 신기한 건 이거 지역에 산을 보면 알아. 산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여가 있고 다 장이 있고 다 있고. GPS도 영달 씨 앞에 선 무용짐을 찾아가고자 하는 곳은 그냥 감으로도 찾아간다는데 저 배는 뭐요? 예? 새우젓 잡는 배. 새우젓 잡는 배요? 영화 잡고 새우젓 잡고 9월달서부터 10월 말까지. 바로 망망대해 한가운데 닻을 내려 가을 추젓 잡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배락하는디요. 이렇게 바다에 띄워도 되나 싶을 만큼 의문이 생기는 이 배의 몸값만도 1억 7천여만 원. 그런데 그가 새우젓잡이 배에 오른다? 이거는 새우젓 잡는 배, 새우젓 잡는 배인데 긴 그물로다가 해서 고기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는 다 잡아요. 아하,
새우젓 잡는 철이 아닐 땐 그물로 제철의 다양한 고기를 잡아 올리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말씀. 드디어 그물한 고깃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날강도가 따로 없는 갈매기대의 습격이 시작됐다. 아이, 그렇게 쫓아서 어디 겁먹을까요? 에? 보란듯이 아예 수면 위로 오른 그물 위로 앉기 시작한 갈매기떼들이다. 지금부터는 선장과 갈매기떼의 존경을 다투는 한판 승부의 시간. 그물한 고기들이 공격당하지 않게 빨리 끌어올려 작업을 시작하는데 좋습니다. 새우요. 새우잡이 철도 아니라면서 그 많은 물고기떼들을 휘저 이 작은 새우부터 골라내는데 이 앞뒤 안 맞는 행동이 수상쩍다. 새우부터 왜 고르시나요? 이값. 농어. 아, 농어. 농어 이값. 아,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살려야 돼. 이거 빨리. 나도 좀 살려주세요. 꽃게가 허우적거리며 아주 대놓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가운데 팔딱거리며 생선 기척을 내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새우다. 날이 더워 배에 오르는 순간 금방 죽어버리는 새우를 살리려니 이 또한 잠시도 여유 부릴 틈이 없다. 그러더니 호호, 산소까지? 아버님, 이건 뭐 지금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새우 좀 잘 좀 살게. 아, 그래요? 이리도 애지중지할 만도 한 것이 이 새우 한 마리가 그 귀하고 비싼 농어 한 마리를 건져내줄 장본인이니 그럴 수밖에. 한편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건 이 작은 거는 이제 말려서 반찬하려고. 요거는 이제 꼴뚜기. 아, 꼴뚜기요? 네, 꼴뚜기. 이보다 신선한 수산시장이 또 있을까? 게다가 공짜니 바다 나온 김에 망망대해 수산시장 장보기는 필수. 배 위에서 한 끼 때울 반찬으로도 자급자족 안성맞춤인 셈이다. 새우를 살려내기 무섭게 한시도 쉴 틈 없이 다시 배를 옮겨 타 새우잡이 배를 떠나는데 한참을 먼 바다로 나가더니 저 멀리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내 영역이란 표시의 부표다. 그 자리에 배를 정착시키고 나서야 애지중지 살려놓은 생새우를 그제야 건져내는데 지금부터가 또다시 시작된 긴장의 시간. 그렇게 가요. 그 망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가요. 이번엔 배의 길을 아내가 쥐고 남편이 지시한 곳으로 향하는데 배에서 가장 중요하던 배의 길을 아내에게 겁없이 맡기고 영단신 배꼬리에서 뭘 하나 봤더니 준하게 새우 미끼를 꽂아 바다에 던져 농어잡이를 준비하고 있다. 가라고. 똑바로. 이쪽으로 가. 그런데 준학잡이를 하면서도 마치 정해놓은 백길이 있는 양 아내에게 갈 길을 명령하는 영단씨. 그런데 GPS도 잘 안 보던 그가 갑자기 망원경을 꺼내들었다. 그렇게 부표가 있는 곳을 확인하더니 다시 배의 키를 잡는 영단씨. 빠른 속도로 부표가 있던 자리로 배를 옮겨놓더니 또다시 얌전한 새액시 마냥 준학을 요렇게럼 던진다. 그러고 보니 마치 그만의 농어가 잡히는 보물 지도를 그리는 듯 자리 이동하는 순간들이 포착됐다. 아버님, 이게 몇 개나 친 건가요, 지금? 몇 개나 쳤어요? 여기다 하나 더 줘야겠네. 답을 회피하면 이건 100% 영단씨만의 준학 포인트란 말씀. 서너 시간 경과 후 드디어 준학줄이 거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을 뻗어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단씨. 바로 배를 움직일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다. 아니 그 망대를 안 가고. 아내 또한 그 지시에 찰나를 놓칠세라 바로 길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관건. 그런데 갑자기 더욱 격해진 영단씨의 수신호. 그 신호에 맞춰 빨리 돌린다고 돌렸는데 영단씨 뭔가 심기가 불편하다. 내 틀어야지. 캐대. 준학 포인트란 말이 무색할 만큼 빈 준학줄만 쌓이기 시작하니 영단씨의 표정 또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던 그때 처음으로 올린 물고기가 농어가 아니자 바로 패대기를 치는 영단씨. 농어의 귀한 먹잇감을 감히 탐한 대가 제대로 받았다. 그런데 그때
덩치 큰 농어가 잡힌 건가 영달씨의 몸에 힘이 실리고 이런 통발이 그만 주락줄에 꼬이고 만 것이다. 남편의 보르령이 떨어지기 전에 선실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 하지만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영달씨다. 돌리지 마라. 배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해놔야지 왜 돌려. 아, 저 사람은. 아우. 근데 좀 조심하세요. 저 일찍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어떤 때는 깜짝 놀란다. 돌리지 말고 똑바로 가. 아, 알았어요. 아, 바람 불어서 이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반사적으로 선실에서 튀어나와 뜰채를 잡고 서두르는 것이 농어가 잡힌 모양인데 농어는 순간에 요동치는 힘으로 주낙줄에서 떨어져 도망갈 수 있게 잠시도 지체할 시간 없이 뜰채로 건져 올리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아까 처절한 응징을 당한 장대 옆에 농어를 보니 보통 크기가 아니다. 게다가 그 힘도 세 여름 보양식으로 잘 팔려나가는 효자 상품이라고. 나 힘 좋다. 아, 그게 도구로 떠야지.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더 하겠구나. 남편의 구박에도 아랑곳 않고 농어를 옮겨 실어 담고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는 아내 명희씨. 언제나 그렇단 듯 남편의 잔소리에도 반박 한 번을 안 한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선진이고 좋아하는 거 같아. 왜 그래? 또 잡혔쇼? 오! 바다에서 몸부림치는 농어 발견! 바로 뜰채로 건져내기 무섭게 낚시 바늘을 제거하고 상품 가치를 위해 수조 속으로 직행하는데 잡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잡은 농어 수가 이 정도면 서민가뿐만의 보물지도 맞긴 한가 보다. 새우가 확실히 잘 잡히죠, 아버님? 지금 괜찮았어요, 어획량은?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따 가야지. 자. 그래도 영달씨 웃었다. 이게 왜 빨리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낚시가 네. 떨어지니까. 아, 낚시가 떨어지니까요? 네, 빨리 얼른 탁 낚아채야 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농어가 보였다 하면 반사적으로 뛰어나가 빨리 확 낚아채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건 아니, 왜 또, 남편 영달씨의 잔소리. 언제고 한번 걸려봐라 겨루듯 잔소리를 준비장전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돼서 좋은 거 하나는 바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농어들. 7월의 농어는 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귀한 어종이다. 그만큼 잡기도 힘들어 강화에서는 농어잡이를 하는 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영달씨는 고집스럽게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야 힘든 작업이 끝나고. 작업 끝난 거예요, 아버님? 작업 끝났어. 그럼 오늘 몇 시간을 작업하신 거예요? 오늘 11시부터 지금 한 2시간? 네. 2시간 반. 2시간 반 작업했네. 2시간 반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다와 한바탕 사투를 벌이며 얻어낸 결과는 과연? 오늘 수확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아버님? 한 30마리. 오우. 그런데 한 채 실수도 허용치 않는 남편의 잔소리와 긴장 탓인지 아내는 말이 없다. 농어와의 한판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극도의 예민함을 보였던 영달씨가 아내 대신 배의 키를 잡고 아내도 그제야 한숨을 돌린다. 그냥 이게 이제 힘이 들지. 농어 낚시가 매일 어릴 때 다른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되고 어려워. 둘이 꼭 들이댕겨야 되고. 그렇게 만선을 이루고 향할 때쯤 여보세요? 영달씨 부부의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아마 누가 뭐래도 그건 다 내가 찜이요 하던 서둘러 나서는 사람은 바로 어시장 횟집 중 한 곳의 사장인 듯한데 그렇게 농어가 많이 잡힐 땐 위풍도 당당히 들어와 여유를 부리는 영달씨다. 잡아봐야지 이제. 해봐야 돼요. 한 개씩. 그런데 농어가 많아도 너무 많아 뜰채가 들어갈 틈조차 마땅치가 않은 상황. 그러던 중 어렵게 떠진 농어를 당연한 듯
아까 미리와 차를 대고 있던 횟집 사장에게 서서히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농어를 뜰채 한가득 담고 그리고 또 담고 퍼담아 날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대체 이게 다 얼마요? 가격이 솔찬히 많이 나가겠는데 말이요. 어? 이 정도 되면 한 100kg 잡지 않았을까? 100kg요? 100kg면 얼마예요? 몰라요. 가게에서 따져봐야지. 가격은 아직 몰라도 성인 여자 2명을 실은 무게니 보통 많은 양이 아닌데 아이고 딱 봐도 거물급 농어까지 있네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런 상황. 제가 받기 위해선 뜨거운 날씨와 스트레스로 지친 농어를 마지막까지 살려서 이동하는 게 관건인데 어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차들로 가게 앞에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자 그저 빨리 옮겨 담기로 하는 영달씨. 시간이 금이 갔어요. 이거 한 100kg 될 것 같은데. 몇 킬로요? 한 100kg. 어우, 100kg면은 엄청나네. 몇 마리 정도예요? 뭐 한 4, 50마리? 이 많은 농어를 언제 다 실어 담을까가 걱정인 영달씨 못지않게 횟집 사장도 뛰기 시작한다. 저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아, 죽을까봐 빨리 살려야 되니까. 손님이고 뭐고 일단 농어부터 살리고 보자는 신념에 산소 공급 확실한 수족관 속으로 조심히 직행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일 큰 거 오늘 잡으신 거죠? 제일 큰 거기. 아, 어떤 거예요? 아, 요거요? 뭐 보이지도 않아. 나한테 일단 떠야 돼, 이제. 이거는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인간 저울도 아니고 자꾸 묻는 제작진에 당황한 영달씨. 농어가 좀 안정을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꺼내 무게에만 집착하는 제작진을 위해 정확한 저울질을 준비했는데 나 이게 힘이 이게 좋아서 이게 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렵게 9kg임을 확인.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몰라, 한 여기서 배 먹으면 한 40만, 50만. 그래요? 그렇다면 1kg당 시가 5만 원이니 100kg을 잡았으니 오늘 수확 500만 원? 여기서 잡으신 거는 여기서 다 소비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다 치는 거야. 여기는 누구예요? 큰아들, 작은 아들 다 하는 거야, 며느리 저거. 나 그래요? 빨리 배 내야 돼. 나 빨리 가. 아들, 며느리, 온 가족이 다 모여 운영하는 횟집까지 진정한 서민갑부 맞습니다. 인기척보다 갈매기 기척을 더 많이 느꼈던 어시장에 식사 때가 되니 어디에 숨었다 우르르 하고 다 쏟아져 나오는 건지 335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금세 어시장 횟집들 앞 주차장이 꽉 찼다. 메르스 영향이 무색할 만큼 횟집 앞에서 손님들이 자리가 나길 기다리고 있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고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다른 가게들 앞에선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분 들어가세요. 오빠. 드디어 빈자리가 나자 좁은 통로를 통과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마이갓!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찬 상황. 배꼽시계 한창 물려들 점심 타임이 되면 배고픈 손님들 배 채워주기 위해 수족관의 신선한 해산물들도 죄 한 몸 바치기 바쁘다. 보통 여느 횟집의 기본 회인 광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보통 크기의 2배의 양이 삽시간에 소진돼 버린다고. 딱 신선하다. 추가로 이제 5kg 정도 나간다 하면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횟감이 손님 상위로 바로 올라오는 건 기본. 그 종류도 다양하니 횟감마다 달리 즐길 수 있는 그 식감의 정도를 싱싱하게 느낄 수 있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라도 꼭 한번 입안으로 넣고 싶은 참을 수 없는 그 유혹. 백분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예. 취향에 따라 한 점씩 그 맛을 음미하며 먹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맛이 괜찮아요? 뭔 말이 필요할까? 엄지척이면 충분. 게다가 다양한 쌈에 싸먹는 취향까지 가지가지. 그런데 쌈 한번 푸짐하게 싸는 이 미녀분, 여자 입속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잠시.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 있다 하는 표정이고만.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거의 1시간 기다렸는데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양식을 할 수가 없는 음식들이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양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중국산으로 들어오면 비쌀 때가 있고 육즙이 달라요. 네, 숭어, 밴댕이, 농어, 광어예요. 이거 광어 배바지. 누구요, 당신? 일식집 주방장으로 잠깐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전문가가 보시기에 여기 회 신선도는 어때요? 신선도는 뭐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타는 거니까 끝내주죠 뭐. 먹으려면 여기가 나요. 딴 데 안 가고.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20년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싱싱한 회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는가 하면 회를 다 먹고 나오는 매운탕에도 들어가는 해산물의 종류가 그냥 봐도 다양한 것이 한 번 먹고 나면 앞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종류는 다 맛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호라는 손님들로 발리딜 틈이 없고 주방은 손님상을 차려내느라 손 쉴 틈이 없다. 기본 4인이 먹어도 든든할 만큼 해산물도 아낌없이 넣는 걸 보니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점심 장사만 해도 수족관 다 통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예, 시간대가 지금 점심시간이라 점심때가 제일 많이 바빠요. 네. 정신 없으시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바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아니 이 정도가 바쁜 게 아니라면 평소엔 얼마나 바쁘다는 거요? 어? 그렇다면 바쁘지 않은 이 정도 상황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일지 혹시 많은 제작진 마구마구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마구마구. 자, 한 테이블당 계산되는 액수가 평균 10만 원임을 감안해 계산에 들어가보자. 우선 가장 피크 타임인 3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9개 테이블의 회전율이 3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시간당 테이블 회전이 1회라고 가정해 계산을 해보면 9개 테이블당 평균 10만 원씩 잡고 3시간에 3번 회전했으니 3시간 평균 매출이 270만 원, 1시간당 평균 100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점심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돼서야 허기를 달래보는 가족들. 이마저도 편히 앉아 먹질 못하고 손님을 만난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이는 식당 안쪽도 마찬가지다. 행여 식사하러 들어온 손님 눈에 띌까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급하게 흡입하기가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점심 손님이 끝나자마자 이른 저녁 손님들이 바로 연이어 찾아와 기다리고 있으니 식사할 시간이 있는 것만도 고마운 상황.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한 가지. 자연사는 다른 횟집도 있을 터인데 왜 꼭 이 집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건지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 제작진 눈에 포착된 독특한 상황. 주문받던 며느리 알고 보니 메뉴 캐스터였다.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 유형까지. 자, 그럼 메뉴 캐스터가 전하는 다양한 메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철 모듬 회로 배를 채우고 싶으시다면 제철 모듬 메뉴를 선택하셔서 수족관에 있는 모든 회의 맛을 보시면 되고요. 혼자라도 회를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한 1인 코스 메뉴엔 서해안 앞바다 속 싱싱한 해산물들을 조금씩 여러 종류를 실컷 맛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골라 먹는 재미 횟집에도 있습니다. 해산물 모듬에 회, 산낙지, 꽃게집, 이 집의 특별 메뉴인 단호박 꽃게탕 중 3가지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커플이라 뭔가 신선한 입맛을 찾으신다면 갓 잡은 싱싱한 회를 곁들여 새콤달콤 매콤을 한입에 느낄 수 있는 자연산 비덮밥에 얼큰하고 담백한 단호박 꽃게탕, 여성분들을 위한 달콤한 치즈 홍합 구이까지 커플 신메뉴를 선택해 보심이 어떠실런지? 이렇듯 다른 곳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손님 개성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문전성시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메뉴판 아이디어는 물론 꽃게탕에 단호박을 결합한다든지 홍합에 치즈를 얹어 굽는 아이디어는
젊은 아들 내외가 뭉치면서 새롭게 개발해낸 신메뉴들이란다. 어떻게 아이디어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에? 맛있어요? 네. 어떤 맛이 나요? 치즈랑 뭐 갑부의 비밀 또 하나. 손님이 많아도 빠른 회전율을 자랑하는 비결에 있을 듯한데, 그래서 물어봤다. 역할보다 빡세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각자의 위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앞에 손님 맞이하고 남편은 이제 회와 회를 뜨고 또 앞에 수족관 관리를 하면서 시동생은 또 음식 요리 담당이에요. 직접 요리를 다 해요. 남의 손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직접 개발한 메뉴를 신선하게 이렇게 요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서는 안에 서빙과 또 손님 관리를 해요. 부모님이 해산물을 공급해주면 두 아들 내외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철저한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경영의 그 비결. 네. 네. 대기 손님이 많은 만큼 주문 내용도 정확하게 받아 적어 바로 해산물 관리 담당과 홀로 주문서를 여러 걸음 넘기면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바로 횟감과 해산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회를 뜨고 그리고 넘기는 일만 남았다. 네, 9번 찌개 주세요. 저 1번 나가. 손님이 부르기 전에 필요한 음식 바로바로 대령할 수 있게 홀 관리도 철저하고. 주문을 저는 밖에서 받고 저한테 알려줘요. 저는 여기 포스를 찍으면 주방으로 넘어가요. 아, 그래요? 주방에선 작은 아들이 찌개만 철저히 체크하면 되니 복잡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찌개를 끓였느니 안 끓였는지 저만의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 없으면 안 돼, 안 끓여놨다. 이제 요거만 보고 끓이면 되는 거죠, 저는. 철저한 분업화 시스템으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끄떡없다는 말씀. 빨간 거 하나 드려, 4번에. 주문판과 9개의 손님 테이블 위 음식을 번갈아가며 체크하느라 눈 돌아가시겠어요? 난리 나요. 틀리면 난리 나요. 뭐라고요? 누가 달랬어. 그래서 직원 손이 부족할 시엔 손님상 부족한 건 직접 움직이기까지 한다고. 그런 철저한 아들 내외를 알기에 식당 운영을 책임하에 맡긴 지 오래인 부부.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 나는 이런. 아니지, 배에서만 그러고 예. 집에서는 아주 차분하지. 저런, 여유가 저런. 있지 아주. 아주 집에서는 잘하지. 뭐 급한 거 하나도 없어. 천천히 다니는 거지. 아유. 극한 상황의 바다를 벗어나서야 그제야 서운함을 웃으며 하는 얘기지만 바다라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아내다. 그런데 잠깐, 혹시 저기 보이는 저 3층 집이 영달 씨네? 하루 왼종일 파도 위 흔들리는 배에서 바다의 짠바람을 맞으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 좀 쉴만도 한데, 오랜 고생 끝에 얻은 크고 좋은 집을 쓸고 닦고 가꾸는 것이 아주 즐겁다는 부부다. 대지 640제곱미터의 3층짜리 대저택은 두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 5년 전 큰아들이 직접 설계하고 같이 새로 지은 집으로 2층은 작은 아들 내외와 쌍둥이 손자가 영달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고, 바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큰아들 내외가 13살 손자와 함께 둥지를 튼 바로 한지붕 세 가족의 보금자리 되시겠다. 그것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것도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194평이라는 걸 샀어요, 헌집을. 그래서 그 헌집을 고쳐가지고 몇 년 한 7, 8년 살다가 이렇게 이제 이 아들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짓고 같이 살자. 아무 우리가 이 광화에 왔을 때 아무 저기 도움도 없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게 한 거야, 다. 고기 잡아서 한 거다. 결혼해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배에서 오는 별로들 오늘 참.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시집을 와 그리던 꿈이 있었다.
언젠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소녀 같은. 그도 그럴 것이 비좁은 집에서 옹기종기 시동생들을 돌본 후엔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변변한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게 한이 됐던 두 부부는 소원이 큰 집 하나 갖는 것이었다고. 옛날 집을 보여주겠다며 옥상으로 이끄는데 그냥 이런 집이지 뭐 저런 집. 네. 저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다 다시 올렸으니까. 지금은 쥐들이 새끼를 치고 살 정도로 폐허가 됐다지만 12년 전까지만 해도 살았던 집. 그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일부러 큰 집을 짓고 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명희 씨. 옛날에 살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살자. 항상 그 정신은 항상 있죠. 어느새 분주했던 일상에도 어스름 저녁의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한 서민 갑부의 하루. 손님들로 활기를 띠던 어시장도 서서히 고요해져 가고. 또 오래 기다리네. 지금 마감됐어요. 마감. 예. 감사합니다. 동욱 씨 마감합시다. 네, 마감해요. 다른 곳의 횟집들보다도 일찍 마감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는데 이도 장사의 철칙 중 하나다. 내일의 장사도 중요하기 때문.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손님이 썰물처럼 싹 빠지고 나면 하루 정산에 들어가는데 일단 하루 번 현금에서 그날 알바 비용을 계산해 빼놓는 것이 우선이다. 네. 알바는 몇 명이나 쓰시는 거예요? 오늘 3명입니다. 아, 주말에. 네. 뭐 바쁠 때 3명, 없을 때는 2명. 상황에 따라. 완전히 가게를 마감한 후에야 매출 관리 담당 큰 며느리 혼자 홀로 남아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데 지금껏 본 서민 갑부의 정산치고는 현금이 적다. 50만 원 정도 되네요. 현금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아. 오늘은 네. 지금 알바비 주고 나니까 네. 알바비가 얼마라고요? 한 35만 원 정도. 하지만 이 집에선 주로 현금보단 카드가 사용되는 만큼 카드 전표가 매출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본 10만 원인 카드 전표가 무려 80여 장. 이를 꼼꼼히 계산한 결과 하루 매출액만도 헐 650만 원. 대략 한 650 정도 되는 거. 보통 그 정도 나오나요? 주말에? 더 나올 때도 있고요. 아, 오늘 적은 거예요? 네, 그냥 평균. 그렇다면 월 평균 매출은 하루 평균 매출을 500만 원으로 잡고 한 달 30일을 기준 격주 휴일인 이틀을 뺀 28일을 계산하면 월 평균 총 매출액만 해도 1억 4천. 네,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려고. 아니, 정산하는데 뭐 하시고 계세요? 저요? 네. 기다리는 거. 아, 그래요? 분배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나눠가지고 딱딱 나갈 거 나가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에 100분의 1에 오차도 없이 해서 딱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윤영달 씨의 가족소득 분배는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총소득에서 식자재비, 부자재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액을 n분의 1로 똑같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시각 명희 씨는 자식들 오기 전에 밥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루 종일 편히 먹지 못하고 들어오는 자식들. 제대로 된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손수 집에서 키운 채소들로 집밥을 만들고 있는 명희 씨. 그래서 매일 저렇게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 찌개 끓이고 나가고 찌개 끓이고 나가고. 때마침 들어오는 아들 내외. 첫째 내외는 정산 때문에 둘째 내외가 먼저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아빠다. 아들 내외가 퇴근을 하고 들어오자 영달 씨가 주방으로 몸을 움직인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뱃일에 치여 힘들 아내가 아들 생각한다고 밥하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영달 씨.
손수 자식들 밥상을 차리는데 이럴 때 보면 참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바다 사나이 스타일. 상남자다. 그때 때마침 첫째 아들 내외도 들어오고 드디어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상봉하는 유일한 시간인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한데 넓은 집에 둘러앉아 배고른 일 없이 풍족하게 살아보고 싶던 때를 꿈으로 여기고 살아온 영달 씨. 그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뱃일을 시작한 그는 오늘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가끔씩 오래된 사진 한 장 꺼내보듯 기억나는 세월이 있다고 한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1년. 힘들었지 많이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 저에겐 가슴 한켠 아려오는 제가 그토록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배고파. 배고프단 말이야. 당시 가난과 배고픔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저의 13살 어린 시절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6형제 중 장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 대신 배에 올라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렸고 고사리 손에 벌이에도 배고른 동생들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건 바로 6개월치 선금 덕이었습니다. 6개월치 내가 미리 선돈을 받는 거야.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거 그 집에 생활하고 그거 갖고 쓰고 또 돈, 그 당시에 떨어지면 또 돈을 또 다시 받고 다시 또 6개월치. 그러니까 그 배 1년 동안 그냥 댕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연속이 돼야 돼, 그냥. 돈을 맞이는 게 아니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만 했다는 거. 하지만 정작 저에게 남은 건 가족을 위해 당겨 쓴 선금으로 늘어난 빚뿐. 내 인생은 억울하기만 했고 게다가 배는 그런 나를 가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평생을 빚에 저당 잡혀 사느니 큰 돈을 벌어오겠다고 도망치듯 떠난 중동. 저에겐 노다지였습니다. 어머니! 뱃일을 다시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땅을 사서 여러 농사를 시도해봤지만 매번 실패. 남은 거라곤 엄청난 빚뿐. 결국 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비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바다로 나가는 영달 씨. 어김없이 뱃일 나설 준비를 하는데 컵라면밖에 없어. 아무리 피곤해도 아내 역시 남편과 함께하고 오늘도 무사히 뱃일 나가기 전 안전한 대비는 필수인데 그 중에서도 험한 뱃길을 달리는데 원동력인 기름 충전은 기본이다. 그 네 통을 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또 자기 갖다 전화해서 또 올 때 또 넣어야 돼. 아, 올 때 다시 또 넣어야 돼? 네, 올 때 다섯 말 넣어야 돼. 집에 새우가 살았나? 그런데 돌발 상황. 새우가 죽었다. 깨진 새우가 죽은 걸 내일 나가려고 사려놨는데 다 죽었네. 농어는 가짜 미끼와 싱싱한 생새우 미끼를 구분해 먹는 영리한 물고기라 많은 양의 고기를 잡으려면 생새우가 필요한데 큰일이다. 그럼 새우 말고 따로 대체할 게 있나요, 아버님? 가짜 입값 줘야지. 그렇다고 하루를 그저 날릴 수는 없는 일. 바다는 시시각각 예고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복불복인 생활터전이라 영달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는 없고 그저 최선뿐이다. 마음을 가다듬고는 자신의 농어잡이 포인트에 배를 세우고 준학을 시작한 영달 씨. 그래 잘 안 될 거라 마음을 먹고 나온 바다지만 그래도 가짜 미끼만 올라오는 게 내심 심기가 불편해 온다. 배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그래도 해보는 데까진 해보자 포기하지 않고 뿌린 준학은 끝까지 거둬들이려 하는데 새우가 없을 시에는 비상시에는 이제 이걸 쓰면서 이제 작게 잡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야 이리 와. 배를 벌게 놔야지 이렇게.
배를 벌겨놔야지. 그런데 예상치 않게 눈먼 농어가 잡혀 올라오자 더없이 예민해진 영달 씨. 가짜 미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일게다. (20여 년을 귀에 못 박히게 들은 남편의 잔소리라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못내 서운한 아내. 수중에 들어온 몇 마리 농어 때문에 그나마 위로받는 명희 씨다. 그렇게 옥신각신 바다를 피할 수 없는 생활 터전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 어느 누구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남편의 독한 인생을 지켜보며 아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고. 비바람 치거나 막 이럴 때는 정말 우비를 입고 비가 이제 절철 맞으면서 바람은 이렇게 불지. 그런데도 우리 아저씨는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해라, 기계를 돌려라, 이걸 가져와라, 막 그 파도와 싸우고 막 이럴 때 나는 거기서 처절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구나. 어부의 아내가 되기 전까진 미처 몰랐습니다. 바닷가에서의 그림 같은 생활은 그저 철없는 도시 여자의 환상이었단걸요. 남의 손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거친 뱃일을 나섰다가 난생 처음 겪는 고통의 충격으로 혼수 상태까지 겪어야 했던 나날들. 많이 울었지, 울기도. 망망대해서 그냥 그 파도 속에서 이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배 하는 사람의 배 타는 사람, 배에서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좋은 모습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냥 그런 것도 있거든. 인생에 가는 길 이런 거다. 지금 이렇지만 해가 날 때가 있다. 햇빛 날 때가 있다. 항상 바람 불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을 위해 매일 밤낮 바다로 달려가는 남편 앞에서 힘들다는 눈물은 사치라며 마음을 달래고 살아오던 어느 날 진짜 우리 부부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화도의 초지대교가 개통된 후부터였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외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빚을 지고 횟집을 마련했지만 잡아온 물고기는 있으나 회는 어떻게 떠야 하는 건지. 그냥 되는 대로 너덜너덜 막 썰린 회 접시는 손님들에게 솜씨 없다 괄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몰라가지고 손님 왔을 때 숨었댔지 이 밑구녕으로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고기 조금 갖다 놨는데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회 먹으러 오니까 당황이 되잖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우리가 어민들이니까는. 아휴 그거 하나 쓰는데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회 쏘지고 당황해가지고 집사람도 몰라가지고 숨고 그랬댔어. 그런데 손님을 잡은 신의 한 수는 바로 아내 매운탕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후 매운탕 개발에 총력을 쏟았던 아내 덕에 손님은 늘어만 갔고 내 재산을 불리는 재미를 알게 된 덕에 더 열심히였죠. 그러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 당시 학생이었던 큰아들의 손까지 빌릴 정도였으니까요. 거의 점심은 못 먹을 정도로 바빴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서 항상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일찍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 팀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10시, 11시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내가 원했던 바다의 전원 생활의 꿈도 이루어주겠다 자신만만이던 어느 날 제 몸 하나 아픈 줄도 모르고 손님 하나 더 받으려던 욕심 때문이었던 건지 급기야 아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바삭바삭 타면서 입이 막 말려 들어간 막 바삭 타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해요. 막 너무 이제 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신우염이라 그러네. 그 이후 나름 소문난 맛집이 됐던 횟집을 접기가 아쉬워 아들들에게 제안했던 영달 씨의 조심스런 가족 경영. 아들들의 결정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부모의 뒤를 잇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부터 시스템을 익혔던 아들들.
즉 옛날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다 그물 당기고 막 이런 시스템이라 그때는 같이 나가서 그물도 같이 당겨드리고 배 운전도 배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가게를 완전 손 떼신 상태라 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나가시고 그 일손이 딸릴 때는 제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게가 바쁘면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어머니인 명희 씨의 횟집 경영법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대신이 아닌 맛을 찾기 위해 노력한 부모님처럼 나름 젊은 세대의 방식을 찾으면 비전이 있겠다 생각한 것이다. 전혀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술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지금도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에 굉장한 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한 분야에서도 평생을 뚝심 있게 최선을 다해온 영달 씨 부부의 인생. 남들이 보면 그 뚝심 따라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조업의 밤낮이 없다. 낮에는 좀 물 피해 다닐 수도 있지만 밤에는 그냥 물 떠다니는 거니까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어획량이 훨씬 많아지죠? 어획량이 요즘 밤에 좀 더 많이 걸리지. 낮에보다 더 많지. 밤에 움직임이 큰 고기들이 생각지 못한 영달 씨의 그물 레이더망에 걸려 올라온 온갖 물고기들. 그 중에서도 그렇게 가짜 미끼로도 잡기 힘들었던 농어도 걸려 들어왔다. 농어 이거 귀여워요. 인생도 낚시와 같다는 영달 씨. 매일을 남들보다 죽어라 해도 하루하루 고통만 같은 인생살이를 겪는 듯 해도 언젠간 그 보상을 받듯 인생의 농어가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다. 오, 농어. 오, 물 이렇게 큰나? 오. 이거 더 큰 게 걸리지. 그래서 매일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최선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오늘 밤 영달 씨 부부가 한껏 낚아올린 주어종은 매운탕거리인 산낙지와 꽃게. 가게 가서 팔 거. 크고 좋은 거는. 하룻밤을 바다에서 보내고 들어가야 하기에 신선한 저장은 필수다. 그렇게 뱃사람의 하루가 또 저문다. 바닷바람 소리에도 잠을 깨는 예민함에 쪽잠을 자고 일어난 영달 씨는 날이 새자 조용히 뱃머리를 무트로 돌린다. 남편을 따라다니느라 쪽잠을 자야 하는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말이다. 그냥 어떤 데는 배에서 그냥 두르지도 못할 입장이고 집사람은 병원에서 입원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딨겠어. 추근한 생각이 엄청 많이 들고 아유, 내가 왜 여자까지 고생을 시키나 이 생각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냥 애들도 가게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도 장사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랑 또 집에서 편하게 시간 나. 그래서 어떤 데 그냥 어떤 데는 다음은 조금이라도 못 참는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집에 돌아와 씻자마자 집부터 쓸고 닦기 시작하는 아내를 두고 영달 씨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데 색소폰이다. 그가 색소폰을 꺼내올 땐 따로 있다고. 이거를 그냥 다른 건 뭐라도 요거 힘들 때 요거 한번 딱 부르면 그냥 목에 딱딱 그냥. 그래요? 좋아. 늘 저렇게 갔다 오시면 피곤하셔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거는 완전히 밥을 못 먹어도 저거는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스트레스가 왜? 괜찮은 이러면 또 기분이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좀 요번에 좀 기분 좋게 해주고 가려고. 아유 내가. 그러세요? 진짜 일어나지. 간밤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연주한 영달 씨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아내의 박수에 영달 씨도 마음이 놓인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니 근데 다 해도 뭐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기는 왜 안 돼? 그 사람이 포기해서 그렇지. 다 돼. 나 같은 사람 보는데. 이제 좀 누워 못잔 잠 좀 청할 만하건만 몸을 가만두질 않는 영달 씨. 아, 이거 바람. 그 저녁에 작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나요? 아,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작업이 괜찮겠어. 이따 저녁에는 바람 차겠어. 아니 바다에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갈 꿈이십니까? 그런 그를 아무도 말릴 수 없다. 하던 일도 멈추고 그냥 가죠. 그냥 입은 채로 그냥 가죠. 어떤 때 옷도 막 들고 모자 들고 그냥 이러고 막 물 있잖아요. 들락날락 하니까 물 빠지면 배가 안 뜨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면 쫓아나가고 배에서 어떤 때 빨리 오라고 그러고 그냥 이러면 여기가 그냥 아주 나도 굉장히 일이 빠르고 그런데 나보다 더 빠르니까 나보다 더 빠르니까 아내를 또 데리고 나가기엔 미안했던지 나간다 인사도 없이 바다로 향한 영달 씨. 아니 오늘은 원래 일정이 없으셨잖아요. 한번 밴드가 있다 해서 나가보는 거야. 아들 횟집 걱정에 날씨가 허락하는 한 무조건 나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 어머니가 뱃일을 나가지 않았던 소식에 먼저 한 걸음에 달려온 둘째 아들. 바로 며칠을 벼르던 꽃게무침 레시피를 전수받기 위해서인데.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많이 할 때는 그래야 되고 조심해라 손. 제철마다 새로운 메뉴 개발에 욕심이 있는 아들은 열심이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게장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하실 줄 아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 기초가 날아서 시작하면서 차츰 그냥 이렇게 해서 무치면 돼.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레시피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줄이야. 내심 감회가 새로운 명희 씨. 이참에 서민갑부 레시피를 애청자분들에게 살짝 공개한다면 우선 채 썬 생강과 파와 고추, 다진 마늘을 준비하고 그 위에 간장, 매실액, 설탕 약간과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잘 섞은 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고소함을 더하면 서민갑부표 꽃게무침 양념장 완성! 그렇게 만든 양념장을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싱싱한 꽃게와 살살살 잘 버무리면 밥 한 공기 뚝딱 하는 밥도둑이 완성된다. 나 맛있겠다. 나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달라고 해봐야겠네. 이거 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돼. 야, 모기 있다, 모기. 진짜 맛있더라. 응, 맛있지. 맛이 있는데 할머니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똑같이 들어가는데. 손님들한테 먼저 맛을 조금씩 서비스식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메뉴화를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돼주고 가장 큰 위로가 돼주고 가장 큰 용기가 돼준 가족.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이 외롭게 이겨내온 파란만장 인생살이. 그럼에도 지금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이라는 힘. 그것이 나의 든든한 가장 큰 미천이었다. 그 미천 하나로 오늘을 일궈낸 세 가족의 값진 재산. 윤영달 씨는 말한다. 최선이 최고가 되는 지름길이다. 윤명희 씨,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나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내가 어떤 때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도 많고 뒤늦게 후회해도 어떤 때 보면 돌아오면 또 나가면 다시 또 그냥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곤한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이 고생된 거 모든 게 보람이 이제 이 보람이 있게끔 내가 이제 이
좀 뭔가를 좀 이 집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감추고 있어 사실은. 이게 진심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선물 언제? 배 간두는 날. 네. 이 어업을 간두는 날. 그렇게 하려고. 더 이상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요. 영달 씨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로 향하면서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원천이었기 때문에. 바늘 하나로 서민갑부가 됐다? 많이 벌면 얼마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한 10만 원? 수선일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벌죠.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요. 동네 수선집이라 야바다간 큰 고 다친다. 한 3,000벌 정도? 수선에 숨은 연매출 6억 원의 비밀.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죠. 돈을 부르는 시대의 손. 그의 정체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